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두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앞서 우리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하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뭐 참 저도 진행하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일단 네네. 예 관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복지가 실종된 영역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생존에 대한 이야기 말씀 너무 무겁게 예. 말씀 드렸고요. 정말 그 비통한 심정, 절박한 마음에 100분 가다울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목소리가 울컥일 예, 만큼 너무 안타깝고 정말 경주해야 될 정말 저희가 경청해서 경주해야 될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저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호퍼집,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등등 만나고 있는데 예, 다 지금 완전히 생존이 죽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국 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그 손님 안 받는 개점시를 벌이겠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직접 그 많은 그 영업주들을 만나 보니까 이 9시까지 일괄적인 이거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예, 업종별로 좀 차등도 저녁에 늦게 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앞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K 방역의 이제 성공 여부로 확진자 수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예, 전부 어떤 이 국민의 삶,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라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정부의 홍보에 너무 관점을 두지 말고 예, 또 어떤 그 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업 시간 8분 초과했는데 2주간 영업 정지 당했답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그럼 뭐 야당에서도 사회적 거리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완화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10시나 11시까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예. 한 10시까지, 지금 9시까지 하면은 예, 식사가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실내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전혀 퇴근하고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 타격이 심각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부 지금 법안에서 그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에 30% 내지 50% 손실보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75%, 영국 같은 경우는 직장인 이런 사람의 80%, 일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한 사람당 1,800만 원까지 예. 단축 기업한 경우 이렇게 다양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지급 시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는 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그 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영업자 상당수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급 지원해야 된다. 예.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도 소급 선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손실보상 계획도 없고 주무급여 선거용으로 지금 내놓는데 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해서 여당, 야당, 정치권이 합심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이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안을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제도와 찬성하는데 소급 적용하고 보편으로 지급하라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여야정 같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좀 예. 말을 많이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이 여기 손실보상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코로나 상황에 여야정
모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도 바라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채로 이전 인터뷰를 들은 소회 겸해서 예. 말씀을 짧게 드린 것 같은데요. 같이 말씀해 예, 주세요. 짧게만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건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도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세분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사실상 전체 확진자 70%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제 구분한 정도의 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새로 발표된 조치가 그런 현장에 세분화된 어떤 상황에 발맞춰서 모두 이제 고루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아닌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현장의 고충과 이번 설 명절이라든지 개학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살펴나갈 겁니다. 사실 당초 코로나 상황을 일찍 극복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여타의 나라 중에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여러 이런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경제에 대한 타격 등을 중복적으로 또 고려하지 않을 수 그렇겠죠.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손실보상 등등 관련해서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 로 여겨졌던 것들이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인식들이 재정 건전성만을 이유로 막아졌던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회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는 국면을 봅니다. 우리 야당 역시도 손실보상이 합당하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전국민적인 정책에 함께 참여한 그런 국민의 어떤 의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함께 하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예. 그리고 선별지급 논의와 함께 사실상 보편지급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장기 경제 침체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기는 놓치지 않되 코로나 신규 확진 추이는 살펴야 될 그런 이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급 적용인데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뭐 아까 자영업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뭐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시니까 이 당론으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당론으로 어떤 입장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지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명분보다는 이제 국민의 사실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재정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손해를 우리가 벌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정의 공의 국감과 국민의 피해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고민하면서 설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손실보상 제도는 뭐 여야가 크게 이견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역시 만일 지급한다면은 야당은 이것도 선별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쪽이 좀 큰데요.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 나오기 전에 그걸로 통치고 손실보상은 법 이후에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개념으로 뭐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계속 뭐 이야기해 왔고요. 다만 예.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주무구구식 대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 여당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는 선별 뭐 보편 어느 쪽도 좋다. 특히 보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보상으로 주장하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두 번째는 그 규모도 20조 원이냐 30조 원이냐 이 선거용으로 그냥 막 노는 입장으로서 어떤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그냥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입장은 우선 원칙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진짜 많이 피해를 받은 사람부터 선별적 차등을 지원하자는 예. 게 저희 입장이고, 두 번째는 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통해 지원하자. 전부 부채로만 가지고 하지, 공채나 국채나 이 부채로 하지 말고, 예. 한국판 뉴딜 사업이 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 중에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558억 중에 재량 지출이 한 29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10%면 29조 가까이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지원도 마련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벼랑 끝에 생존의 기로에 선 분야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것부터 우선 지원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런 소원입니다. 저희들은. 예. 이재정 의원님. 네. 막연하게 국간을 지키자라는 그 두리뭉실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국 재정학회가 어떤 식으로 따져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까 국민부터 살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IMF 같은 경우도 2021년 연례 협의 마친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 부채 비율 GDP 대비 60%까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제 이미 언급한 바 있고요. 그게 국내 언론에도 국민들께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추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 완화를 해야만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편적 지급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우리 중소상공인들 많이 만나보셨을 예. 거 아닙니까? 선별 지급 때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쓴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뿌리며 성과만 의식하는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겠죠. 사실상 선별지급과 함께 보편지급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고민되는 지점은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신규 확진 추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와 예. 연동돼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빚 이러면 다들 주저했던 국민들이 복지 그러면 다 퍼주기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을 알게 된 겁니다. 복지가 무엇이고 빚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제때 쓰이지 않으면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알자는 것인데요. 우리 정치권도 그런 인식의 변화 예. 좀 혁명적으로 국민에 따라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4차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헌정 70년입니다. 그중에 문재인 정부 4년 빼고 66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올해 말로 한 956조 가까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전 66년 동안 한 660조 정도 했고요. 예. 이 정부 들어와서 4년 만에 330조 가까이 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다음 세대도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 출생률은 적고 어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모든 걸 쓰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아껴 쓰자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 다 쓰지 말자.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자, 이재정 의원 재발론 하세요. 예, 어찌되건 그 재정 구조에 대한 인식 국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야당 정치인 분들께서 막연히 비난하기보다는 더 큰 재정적 압박이 사실상 이런 팬데믹 이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서 오히려 나라 국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4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부채율 넘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좀 특별하다고 보고요. 잠깐만 제가 이재정 의원한테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중간에 저희가 광고를 드려야 되니까 광고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네. 근데 오늘 대통령이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정법인에 가감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네네. 이거는 분석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글쎄요, 뭐 누구 손을 들고 아니고 할 만큼의 여러 의견이 어떤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재정에 대해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그것은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지 않고요. 예.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토론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 들어서 첫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박성중 의원님. 네네. 우선 뭐 전체적인 결론은 추미애 장관 인사 시즌 2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협의도 검찰총장 협의도 없었고 또 인사 발표 전에 뭐 공지도 해줘야 되는데 통지도 해줘야 되는데 통지도 안 해줬고 쇼만 두 번 만나서 쇼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결과적으로 인사를 보면은 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고위 간부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했고 예. 그래서 정권 수사 관계는 뭉개라 이런 뭐 어떤 무근의 어떤 표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재철 그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기 뭐 친정권 검사에 그 이동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권 비리 수사에 했던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은 전혀 뭐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추미애 시즌 2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견 청취 있었고요. 심지어 사실상 산하기관에 불과한 검찰총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간에 관례적으로는 제3장소에서 만났다라는 관례도 결국은 검찰이 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친정체제가 청와대,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던 그 시대의 인사의 관행이 있었던 것을 그나마 조금 더 탈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의견을 청취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들여다보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총장이 비서실장격인 기조 부장했던 분을 예. 임명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대전지검 같은 예. 경우도 유임이 됐고요.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다시 복귀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그 수사에 키건이 되고 있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는 그 핸드폰과 휴대폰과 관련해서 수사 기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주장에 예. 불과하고요. 사실상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성리마오처럼 주고받아서 일사불란하게 해왔던 지난 정권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갈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예. 않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방금 예,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대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대검찰청에 이런 인사 같으면 사전에 한번 통보를 해서 어떤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통보도 없었고 또 어제 기습적으로 전격 발표를 했고 윤석열 총장 두 번 만났는데 이거는 쇼만 했다. 윤석열 총장한테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단순히 쇼만 해서는 안 예. 된다. 인사 관계는 그래. 근데 예. 저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재정 의원도 방금 얘기했고 박범계 그 장관도 이야기한 건데 심재철 검찰국장 교체했고 그다음에 신임 기조부장은 윤석열 총장 원하는 사람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 이두봉 유임시켰고 이 정도면은 의견을 많이 들어준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조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 당초부터 인사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사전 통보해주지도 않았고요. 특히 그 이두봉 그 대전지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쪽에서는 검찰 내부 의견을 뭐 존중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예. 저희들은 이보 전진을 위한 전략상 후퇴다 모양을 갖춘 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두봉 그 대전지검장을 거치면은 핵폭탄 그 어떤 정권 비리 어떤 월성 원전 이런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는 게 안 좋다. 북한 원전 관련 신내림 뭐 문건 삭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을 그 인사를 시키면 수사 문개기의 어떤 그런 차원의 그 어떤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이미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법원에 넘어가서 오세용 영장 그 전담부장 판사가 일단 그 관련 공무원 2명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는 다 법원에 다 자료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지금으로서는 핵심 인사는 아니다. 예. 모든 것이 실물적으로 끝났다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인 것 그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여쭤보죠. 오늘 백윤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는 아마 새벽에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밑에 그 직원들 2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같은 연장선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뭐 당연히 이게 정책적인 일인데 표적 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네, 탈원전에 대한 그런 무수한 방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의 행위들이 정말 검찰의 행위가 부대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사, 사실 몇 가지 뭐 원전을 뭐 북한에 퍼주려고 했다, 지어주려고 했다 해서 이적 행위니 또는 한글 파일의 버전을 VIP라든지 희화화됐던 여러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원전 사건과 특히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공세 안에서 사실상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검찰로 하여금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이르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고 정말 엄중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 구속영장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나올 테니까 그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이게 여야 간 이게 또 대결로 지금 확전된 양상인데.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일단 야당 의견 좀 이따 들어보고 이재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야당과 또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참 재주가 있으십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그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곳으로 본질을 오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위반 행위를 하는 사실상 검찰의 자리에서 해서는 법관의 예.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임성근 판사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한 판사를 보호하겠다고 사표를 받았더라면은 그 자체가 국민께 사죄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한 자신의 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할 것 같으면요, 이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 자체 징계가 정말 솜방망이 징계로 흐르게 예. 했다라는 비난 역시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이 거짓 해명을 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개로 논의되는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마땅한 책임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것을 거짓 해명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말 임성근 판사가 느닷없이 피해자가 되는 형국. 사실 국민은 본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사법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사실에 책임져야 될 예.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언론과 야권이 지금 프레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참 같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고 창피스럽네요. 제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로서 윤석열 그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나 그 박탈한 거, 그다음 판사 탄핵한 거, 대법원장의 김명수의 거짓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녹취를 보면 대법원장이 뭐 거짓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해서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해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거짓말을 해서 날아갔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법원장이면 상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정말 입법행정사법의 견제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청와대나 입법부 눈치를 보는 이런 대법원장이면 상권 분립을 완전 쓰레기통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하는 성명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직 그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이 그 공개를 했고요. 바른시민연합이라든지 판사 전용 온라인 게시판 2판 4판에 가면 왕창 떠 있습니다. 예. 사법연수원 17기 뭐 140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줄을 잇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에 본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근데 말씀을. 의원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진 사퇴 이건 별개로 하고 그 임성근 판사의 그런 위헌적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법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뭐 위법 사항이라든지 또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뭐 초유의 탄핵이다 판사들 이게 법관들 길들이기 한다 법원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징계, 송반망이 징계 같았던 판사의 비리행위들 있죠. 예. 뭐 성추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에서는 탄핵감이었습니다. 예. 있었던 헌법상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19 감사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을 방관하고 또 검찰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을 정말 국민적 시각과 달리 처분했던 그런 검찰의 제19 감사기를 옹호하는 것이 삼권 분립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야당의 그런 옹호가 도저히 납득되질 않습니다. 예. 국민 주권 그리고 헌법상의 제도를 제대로 구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받도록 하는 이 탄핵 사실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의원님 시간이 제가 없어서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 한 두 분 모시고 좀 길게 얘기할게요.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